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GNU 디버거 확장 도구인 폰디비지 사용법에 대해 강의하게 될 아주대학교 사이버공학과 조동균입니다. 금일의 목표는 폰디비지 설치 및 기본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이를 실습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할 환경은 리눅스 환경, 그러니까 폰디비지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메모리 구조의 개념과 어셈블리어 개념이 있으면 오늘의 영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먼저 폰디비지란 GDB, 그러니까 GNU 디버거를 확장하는 오픈소스 플러그인인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CTF 문제를 푸는 환경 등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작성되어서 MIT 라이선스사에 배포되고 있는 폰디비지는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GDB 페다에서 파생된 비공식 개선 버전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용자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통해 점차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리눅스 디버깅 환경에서 표준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폰디비지는 왜 필요할까요? 먼저 GDB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GDB는 강력한 디버거이지만 초보자에게는 명령어가 직관적이지 않고 스택이나 메모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보안 분석이 필요한 시각화 정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또한 부족합니다. 반면에 폰디비지는 레지스터, 스택, 소스코드, 메모리 구조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직관적으로 출력해주며 텔레스코프나 VM맵 등 폰디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포인터 추적과 메모리 매핑 분석을 지원하는 시각화 도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희귀반 취약점 분석 및 GOT, PLT 등의 링킹 구조 분석에 유리한 명령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폰디비지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폰디비지는 보통 홈 디렉토리에서 설치하는데요. git 클론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git 클론 명령을 다 수행하셨다면 폰디비지 디렉토리 들어가셔서 setup.shell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GDB 플러그인이 설치된 경우 폰디비지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에 있는 GDB init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행 제어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스타트의 경우 프로그램을 엔트리 포인트부터 실행하고 런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런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실행하는데 메인 함수에 도달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스타트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메인 함수 진입 직전에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continue를 통해서 중단점 이후로 계속 실행할 수 있고 C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 스텝과 next i, step i가 있는데 넥스트는 다음 줄로 이동, 스텝은 다음 줄로 이동하는데 함수 진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넥스트와 스텝의 경우 바이너리에 디버깅 심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너리에 디버깅 심벌이 포함되어 있으면 파일 명령을 사용했을 때 with debug info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 실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디버깅 심벌이 없을 경우 넥스트와 스텝은 넥스트 i와 스텝 i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finish는 현재 함수를 실행 완료 후 복귀하는 명령어이고 return은 현재 함수 실행 중단 후 특정 값을 리턴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포인트 관련 명령어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브레이크 또는 b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b 함수명, b 파일 라인, b 주소를 통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자유롭게 거실 수 있습니다. info 브레이크 info는 i로 줄일 수 있고 브레이크는 b로 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i 스페이스 B를 입력하시면 현재 설정된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를 통해서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D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의 번호가 있는데 해당 번호를 뒤에 붙여주시면 특정 브레이크 포인트가 삭제됩니다. 워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워치는 값이 변경될 때 중단되는 역할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인포 워치처럼 인포 워치를 사용하셔서 감시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 관리입니다. X 슬래시 뒤에 옵션을 붙이셔서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X 슬래시 S를 입력하시면 해당 주소에 있는 문자열이 나오고 X 슬래시 해주고 X를 입력하시면 16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X 슬래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시고 X를 입력하시면 지금 보이는 예시에서는 S 슬래시 10X죠. 그러면 주소부터 10개의 16진수가 출력되겠습니다. 그리고 I 옵션의 경우 어셈블리어 명령어 형태로 메모리가 출력됩니다. search를 이용하시면 메모리 전역에서 특정 바이트나 문자열, 주소 값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 vmmap은 전체 메모리 맵을 보여주는 폰디비지 전용 명령어입니다. 텔레스코프의 경우 주어진 주소로부터 시작해 메모리 값을 출력하며
메모리 값이 다른 주소를 가리킬 경우 그 가리키는 대상도 함께 보여주는 본디비지 전용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상태 확인입니다. info register, 그래서 IR로 줄일 수 있겠죠? 레지스 상태를 출력해주는 명령입니다. 컨텍스트의 경우 펀디빗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 패널이 있는데 그것을 출력해줍니다. 백트리스는 BT로 함수 호출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frame은 IF로 줄여 쓸 수 있는데 현재 프레임의 상세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함수 하나가 실행될 때 스택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함수 호출 시 지역 변수나 리턴 주소, 이전 RBP 값, 함수 인자 등이 스택에 쌓이는데 이 묶음을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info locals를 통해 지역 변수를 출력할 수 있고 info rx를 통해 함수 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disassemble 명령을 사용하면 해당 함수의 어셈블리 코드를 출력해주고 list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현재 실행 위치 주변의 소스 코드를 출력해줍니다. 이 list 명령어도 아까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버깅 옵션이 붙어 있어야 사용 가능한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print. 제가 ppt엔 추가하지 않았는데 print는 p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병수명 혹은 주소를 사용하시면 현재 스코프 내에 존재하는 변수의 값 또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exploit 분석 관련 명령어인데 오늘 아마 이 명령어들은 예제에서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되신 후 사용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힙은 현재 힙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석해주고 bins는 fast bin이나 small bin 등 힙 bin 상태를 출력해줍니다. gat은 GOT 항목을 확인해주고 PLT는 PLT 항목을 확인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예제를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제에 사용하는 코드는 두 개의 코드가 있는데요. 위는 주소에 git 클론을 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운받으신 후에는 컴파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컴파일 할 때 옵션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basic.c 같은 경우 G 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디버깅 옵션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디버깅 심볼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BOF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옵션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이 경우 제가 간단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시연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몇 가지 보안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NO 스택 프로텍터라는 옵션을 붙여서 스택 보호 기법, 카나리 같은 스택 보호 기법을 제거해서 BOF를 막는 걸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g exec stack 해서 스택의 실행 경한 부여. 그 다음에 no 파일을 통해서 파일 기능을 비활성화하는데 이 파일 기능을 비활성화해야지 고정된 주소에서 코드가 로딩되기 때문에 exploit 시 함수 주소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코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칼리 리눅스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아까 설명드릴 때 gdb init 파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gdb init 파일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gf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에 폰디비지만 지금 하게 되어 있죠. 만약 여기서 제가 여기서 샵을 통해서 주석을 붙여주면 자, 여기서 gdb를 사용해서 베이직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gdb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폰디비지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셔서 gdb init 파일을 다시 열어주고 주석을 제거를 해주면 자, 폰디비지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신이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할지 고르고 싶었을 때는 홈 디렉토리에서 gdb init 파일을 직접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하기 전에 베이직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와 add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add 함수에서 메인에서 이제 인자를 받아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주는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컴파일을 마친 상태인데 디버깅 옵션을 붙였으므로 gdb를 실행하면 아마
코드와 같이 컨텍스트에 보일 겁니다. 스타트 하면 자동으로 메인에서 멈춰준다고 했죠? 스타트를 실행해 봅니다. 네, 메인에서 딱 멈춰서 보여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폰디비지의 컨텍스트 화면인데, 먼저 앞쪽에 지금 레지스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CPU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레지스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지금 보기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디스셈 항목인데, 어셈블리 코드, 현재 함수의 어셈블리 코드를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어떤 기계 명령으로 실행되는지가 이 화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음으로 실행하게 될 어셈블리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은 소스 코드인데 디버깅 옵션을 붙였을 경우 이제 그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지금 컨텍스트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준의 흐름과 저수준의 흐름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택인데요. 실제 스택 메모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트레이스 항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함수 호출 스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폰디비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컬러풀하게 사용자가 보기 좋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스타트를 통해 메인에 자동으로 도착을 했죠. 그래서 next high, ni를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명령어가 한 줄씩 디스턴스 명령어가 한 줄씩 실행되고 계속 한번 실행을 하기 전에 info locals를 통해서 현재 이제 지역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면서 방금 실행된 명령어를 통해서 x의 3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그래서 방금 실행된 명령어가 이제 x의 3을 이렇게 해주는 명령어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실행을 해주면 info locals를 해주면 얘 7이 들어갔죠. 자, 쭉쭉 실행해 보겠습니다. add 함수 전까지 실행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RDI의 3, RSI의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X와 Y가 이 RDI와 RSI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지금 add라는 함수에 인자로 전달될 예정이라는 것을 이 화면에서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ni를 하게 되면 여기서 add 함수를 건너뛰고 이제 add 함수를 자동으로 실행 다 시키고 이제 그 다음 이 명령어까지 띄워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si를 step in 하게 되시면 add 함수로 직접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si를 해주면 자 지금 add 함수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info rx를 하면 a와 b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 한번 실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add 하기 직전에 하면 자 A하고 B에 이제 인자로 3하고 7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트레이스에 add라는 함수가 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1이 됐죠. 그래서 메인에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는 것을 이 백트레이스 화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실행시키면 계속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근데 계속 NI를 계속 하셔서 뭐 실행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배운 finish 명령이죠. finish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제 함수 종료 후 자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info locals를 하시면 아직은 안 됐지만 자 이제 10 그 add라는 함수가 실행되어서 z 10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print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리저트를 보시면 리저트 10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실습 예제인데요. 이제 고전적인 보안 취약점 중 하나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의 원리와 공격 과정을 시행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버퍼의 크기를 넘어서는 입력을 받아들일 때
스택상에 있는 리턴 주소를 포함한 다른 데이터를 덮었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경우 일부러 이 취약점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입력을 길이를 검사하지 않는 get를 통해서 이제 48바이트를 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스택에 저장된 리턴 주소를 덮어 써서 이제 win 함수, 여기서 이제 win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죠. 근데 이제 win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B를 통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48바이트가 선이 되었죠. 그럼 이제 x 명령을 통해서 RSP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하나가 이제 8바이트겠죠. 48바이트니까 이만큼이 48바이트. 그럼 여기가 RBP가 되겠죠? 그럼 RBP가 맞나 확인을 해보면 RBP가 맞죠. 그래서 RBP 위로 지금 48바이트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셔서 이제 get 하시면 이제 우리 아까 봤던 RSP 주소에 이제 get로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RSP가 지금 이제 이 값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얼마만큼 이제 데이터 값을 덮어 써야 하냐가 문제죠. 뭐 아까 보셨다시피 RBP 아래. 그럼 이제 RBP 아래를 덮어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8바이트의 RBP 다음에는 리턴 어드레스 8바이트가 있는데 이 리턴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갈 곳의 주소가 여기 이제 리턴 어드레스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48바이트만큼의 버퍼에다가 RBP 크기인 8바이트만큼 덮고 우리가 원하는 주소를 이 8바이트에 할당을 시키면 이 함수가 종료될 때 우리가 지정한 주소로 슝 하고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 win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니까 이제 p win 해주시면 이제 win 함수의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401246 이러고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을 쓸데없는 값으로 덮어버리고 이 부분을 win 함수 값으로 덮으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다 얻었으니 펀드 비율 종료하고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쓸모없는 값 A로 56바이트만큼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6바이트니까 여기까지가 48바이트죠. 48바이트에 8바이트 넣으면 56바이트. RBP까지 쓸모없는 값으로 덮은 다음에 리턴 주소를 우리가 원하는 win 주소 값으로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넣어야겠죠.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넣으면 과연 실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자, you win code execution reached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문장은 win 함수에서 출력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따라서 win 함수가 성공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폰지비지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은 명령어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코드를 짜시고 그것을 컴파일 하셔서 이제 이 폰지비지로 디버깅 해보시면서 여러 명령어들의 기능을 한번 쭉 익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강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